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단기에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강의하고 있는 강사 박미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드리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하시는 질문 조금만 대답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로 일단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쓰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자격증 개요에 대해서 첫 시간에 보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하고 실기 안쪽에 있는 소과목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공부를 어느 정도로 내가 수준에 맞춰줘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제한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합격 점수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자격증을 인증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그 목적만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점수 맞춰서 여러분 이제 수고를 조금 덜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격증을 갖고 실제로 실무에서 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합격은 당연한 얘기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또 질문을 하실 때도 사실은 그런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어느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공부 기간도 달라질 수 있고 공부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 이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비전공자다.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자격증을 따는 거 자체가 취득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일단 대답은 힘들지 않습니다예요. 여러분 요게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비전공자 분들이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사실상 어느 정도 어려워도 어느 정도 습득하시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내 능력을 그거보다 조금만 더 높게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비전공자도 앞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 소과목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거나 여러분 답을 풀어내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단순 암기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앞부분에 힘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와 함께 여러분 이 소과목이 왜 필요한가? 우리 앞쪽에서 앞부분에서 여러분 그 부분 조금 보셨으니까 그거하고 더불어서 여러분 공부 정리하는 거 잡아주시면 비전공자도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일주일 만에 필기 합격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질문이 재밌죠. 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일주일 전에 저렇게 써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대답이 어떻게 될까요? 네, 붙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은 가능하겠죠. 합격은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쭉 이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뭐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 시간 일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좀 덜 힘들게 자격증 취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걸 갖고 어떤 일을 할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건 써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취득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 자주 나오는 것 부분으로 여러분 빠르게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격증을 갖고 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관련된 업무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자질로서 이 자격증이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자주 나오는 것만 외워서 공부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잘 정리하면서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 자체는 조금 빠르게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취득하고 나서도 이제 됐어 하고 탁 놔버리시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업무를 쭉 이어나가셔야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거 계속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많이 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자체가 목적이냐, 취득하고 나서 쓰는 게 목적이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똑같이 100시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한 달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어느 정도 투자해 주시면 여러분 한 달 안에 100시간 가까이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석 달 기준으로 공부하시겠다. 그럼 하루에 1시간씩만 완벽하게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또 100시간은 충분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100시간을 자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채워주셔도 자격증 취득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따고 나서도 굉장히 불안하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 그 부분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딸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어디에 쓸 것인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으로 무조건 취업이 보장됩니까?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어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이 자격증을 갖고 얘가 대접을 받는 게 사실상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20여 년 전에는 사실은 컴퓨터를 집에다 갖다 놓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꽤나 잘 되던 자격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제가 이 자격증으로 여러분 무조건 취업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 개별적으로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자격증 취득이 취업이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에서 다 원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자,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수요 입장에서 아무래도 조금 필요성이 떨어졌을 수는 있어요. 희소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공부할 때도 여러분 사실상 약간 특화되어 있는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을 얻으시는 게 여러분 취업하고는 연결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비전공자들한테 또는 전공자들한테 내 능력을 국가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자격증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딱 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격증이 있었어 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들으신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만큼 쓰임새가 많다라는 뜻인 거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취업이나 학업을 갖다 하실 때 입학을 하실 때 여러분 가산점으로. 근데 여러분 가산점도 사실상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 조금 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해외로 취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혹시나 다른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데서 우리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랑 여러분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가, 그걸 필요로 하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런 이제 경우에 질문을 하실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이 자격증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잘 결정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공부하는 방법도 또 취득하고 나서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방법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부분을 잘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무조건 취업에 보장이 됩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 그거랑 연결이 돼서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사용
응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진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정보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양이 증대가 돼서 작업량, 업무량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했다. 여러분 각종 업무의 전산화가 다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단순하게 나는 컴퓨터를 할 줄 알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꼭 이 자격증을 딴다라고 해서 내가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특화되어 있는 어떤 직업을 얻는다라기보다는 다른 다양한 업무에서 필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컴퓨터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자격증 수요량도 같이 늘어나고요.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취득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취업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기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정보 처리 자격증으로서는 어느 정도 많이 실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용 용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점은행제를 수행하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셨을 때 여러분 요 자격증 하나가 16학점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갖다 만약에 학점은행제를 하실 때도 이 부분을 신경 쓰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듯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 학점은행제 관련된 정보를 얻다 보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올 텐데 무조건 그냥 나는 이 학점을 인정받고 싶어 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능한 한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능력을 시험도 보고 여러분 자격증도 취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덧붙여서 16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니까 굉장히 사용 용도가 큰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점은행제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꼭 잊지 않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사실상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공무원 전산직 9급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 놓으셔야 되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뭐겠어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기사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전산직에 응시할 수 있는 또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하고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전산직 9급에 응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또는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산직 과목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내가 전산직으로 공무원 시험을 봐도 되겠구나. 여러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산에 관련된 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전공자들이 전산직 합격하는 비율도 꽤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내 진로를 전산직 공무원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여러분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방직 공무원이 있고요. 여러분 국회 공무원이 있고요. 그죠? 또 교육청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산직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주 많이 뽑지는 않지만 국가직, 그다음에 여러분 지방직, 서울시, 교육청, 거기에 국회. 여러분 이들이 시험 과목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 그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여러분 필기 때 공부하셨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또 실기 때 공부하셨던 내용이 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이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만 하는 걸로만 끝내버리고 나중에 다시 공부 시작할게요 라고 하기에는 관련성이 너무 높아요. 관련성이 너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산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군무원은 여러분 일단 군인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죠. 군인이 아니라 군대에서 여러분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군무원에서도 컴퓨터 일반이랑 정보보호론 시험을 봐주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산업기사 필기 실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위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시험 문제에 따라서 문제 나오는 여러분 패턴은 조금 다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완전히 다르네 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해양경찰. 여러분 경찰 시험도 따로 치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해양경찰이 일단 주관식으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랑 똑같이 나와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군무원, 해양경찰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요 안에 있는 내용. 자, 여러분 공무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있고 국가직이랑 지방직은 시험 보는 날짜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방직, 서울시 교육청은 또 같은 날 봐요. 같은 날 봐서 이제 조금 경쟁률을 낮춰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무원에 응시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면접 보실 때까지. 자, 앞쪽에 있었었죠. 여러분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시험이라는 것도 공무원 시험도 여러분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이제 다만 뽑는 여러분 이제 기관이 다를 뿐인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도 훨씬 더 원활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필기 합격하시고 면접 보시기 전까지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 전까지만 여러분 이제 구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서류로 들어가 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걸 봤을 경우에는 보통 수험생들 하는 걸 봤을 때는 미리 챙겨 놓는 게 실제 시험 볼 때쯤 됐을 때 골치 아픈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격증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 시험 과목에서 컴퓨터 일반이랑 정보보호론이 우리가 이제 전산직 공무원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전공 과목인데요. 이 컴퓨터 일반 안에 전자계산기 구조론, 운영체제론, 통신,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그다음에 여러분 시스템 분석, 설계,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PL까지. 내용이 아주 똑같습니다. 내용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오히려 그럼 얘 실제로 쓰임새로 여러분 이제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여러분 국사하고 한국사하고 영어가 없죠. 자, 요거는 또 다른 여러분 자격 시험으로 다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직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는 것처럼 영어 시험도 그들이 원하는 영어 시험 중에서 특정한 점수를 넘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한국사도 한국사 검정 시험 통과해 주시게 되면 특별하게 시험 날 한국사하고 영어를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무원 요즘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목 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와주는 거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사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해양경찰에서 시험 보는 것은 여러분 한국사하고 영어하고 국어 다 없어요. 여러분 전공만 봐요. 전공만 봐주는데 컴퓨터 일반이랑 정보보호론 자 여러분 요 안에서 주관식이 컴퓨터 일반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정보보호론 이런 보안 쪽에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의 다가 주관식이고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주관식을 어려워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은 뭐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는 거에서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쉽게 합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조금 설명드린 이유가 이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먼저 따져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산직 공무원은 가산점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전산직 공무원에서는 응시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고요. 전산직이 아닌 데서는 가산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이제 설명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공부들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동점자가 굉장히 많아요. 동점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좋은 점수를 맞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랑 똑같은 점수가 나왔는데 더 내가 합격하기 위해선 그 다음에는 가산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전에서는 이 정보처리 자격증 가산점이 정보처리 가산점이 9급에서는 여러분 3점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3%라는 게 만점의 3%예요. 여러분 무조건 평균에 3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평균을 80점을 맞았어요. 근데 정보처리 자격증을 얻게 되면 83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이 충분히 가산점으로 굉장히 많이 특화된 자격증이었었는데 또 그것만을 위해서 따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 사실상 가산점 역할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서부터 국가직 일반 일반직에서는 일반 행정직에서는 여러분 정보처리 가산점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 지금 적어드린 건 여러분 방송통신직열 기술직에서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7급이나 9급을 할 때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에서는 조금 가산점이 높죠. 그러니까 특화된 부분에서만 남겨놨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일반 행정직이다, 세무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산점 없습니다. 국가직은 없어요. 자, 여러분 서울시 지방직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를 기준으로 여러분 2019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경우에는 서울시 지방직 교육청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 지방직은 경기도 기준으로만 적어드린 거예요.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9급 시험을 볼 때 내가 1%를 반영을 한다. 여러분 평균에 1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또 이것도 커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이 20대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취득을 하시는 건데 이게 실제로 쓰려고 실무에 회사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따야 되는가 아니면은 진짜 내 능력을 검증하고 싶어서 따는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가산점으로 따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마 가산점 시험이 조금 더 가산점 적용되는 것이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면 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2019년까지는 적용이 됐는데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2020년서부터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항상 그 해에 첫 번째로 만들어지고 공고를 할 때 여러분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게 언급이 돼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지방직 공무원을 갖다가 준비를 하신다. 근데 이미 가산점 얘기는 19년까지는 적용이 됐었으니까 그걸 듣고 가산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년에 시험 보실 때 그게 또 변동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낭패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부분 미리 체크하시고 이건 가능한가 아닌가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였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요즘 해외
해외에 있는 IT 회사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일본 쪽으로도 좀 많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보는 데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상호 인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중국으로 간다. 근데 내가 이미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땄다. 근데 그 중국에서 취업하는 회사에서 중국의 자격증인 프로그래머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나 정보처리 산업기사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게 되면 특별하게 중국에서 프로그래머 자격증을 따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기본 정보기술자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따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이제 여러분 사유가 다 다를 테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이제 자격증 취득이라는 게 사실상 응시하는 부분도 많고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비율도 꽤나 높기는 하지만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왜 이거를 따야 하는가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 나라에서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에 실무에 적용하셔도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나라는 인정해 줬는데 여러분들 본인이 나는 땄어도 나는 잘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만 그런 내용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계속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셨을 때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강사 박미진이었습니다.